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매달 연금 보험료 내면서 나중에 이걸로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정말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55만 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이건 평균이고 실제로는 더 적게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평균 30만 원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았거나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으면 더욱 적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20년 후에도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 증가율은 그에 못 미칩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젊을 때는 병원비로 한 달에 몇만 원 쓰다가 나이 들면 수십만 원씩 나가는 게 일상이 됩니다.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도 부족한데 의료비까지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만나본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살 때부터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하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전기세 같은 것들이 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분 말씀으로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가끔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큰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지급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9년생부터는 62세, 1973년생부터는 63세로 점점 늦어져요. 앞으로는 65세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을 더 벌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새로운 일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연금 받을 때까지 계속 일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두 번째,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들은 더욱 적게 받게 됩니다. 보험료를 제대로 못 냈거나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자영업자분은 30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연금을 냈는데 막상 받아보니 월 20만 원도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힘들 때마다 연금 보험료를 못 내거나 최저 금액만 낸 게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월급쟁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거나 실업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특히 여성들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연금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추세로 가면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죠.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기대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연금을 낼 때보다 받을 때가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대 수명 증가로 연금 받을 기간이 길어졌어요. 이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연금 받고 10년 정도 살면 됐는데 지금은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 긴 시간을 연금만으로 버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나 간병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갑자기 지출이 폭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생활 수준 유지가 힘들어요.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의 3분의 1 수준으로 똑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외식도 줄여야 하고 여행도 포기해야 하고 취미 생활도 축소해야 합니다. 이런 급격한 생활 패턴 변화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생활 수준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평생 누려왔던 것들을 갑자기 포기해야 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거든요. 여섯 번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집 수리비나 자동차 정비비 같은 큰 지출은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안 곳곳이 고장나고 수리할 일이 많아집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화장실 변기가 새거나 지붕에서 비가 샌다거나 하는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와요. 자녀 결혼 비용이나 손주 교육비도 부담이 되죠. 요즘은 결혼 비용도 많이 들고 손주들 학원비나 용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비용들은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힘이에요. 매년 2%씩만 물가가 올라도 20년 후에는 현재 돈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 구매력이 계속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0원 하는 라면이 10년 후에는 1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연금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연금을 받아도 실제로는 점점 가난해지는 셈입니다. 여덟 번째, 의료비 증가 문제가 심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약값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중증 질환에 걸리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건강보험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치매나 뇌졸중 같은 질환에 걸리면 간병비까지 들어가야 해서 가계 부담이 극심해집니다. 아홉 번째, 주거비 부담도 큰 문제예요. 집이 있다고 해도 관리비나 세금은 계속 나가거든요. 특히 아파트 관리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연금 생활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심각해요.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연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열 번째, 사회적 인간관계 유지 비용도 생각해야 해요.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금만으로는 이런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제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막해 하시지만 사실 방법은 있어요. 다만 조금 일찍 준비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개인연금 가입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모으는 거죠. 매월 일정 금액을 넣으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합쳐서 받으면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도 크거든요. 젊을 때부터 꾸준히 넣으면
복리 효과로 상당한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특히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면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 부동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으니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하지만 잘만 하면 매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 수입을 크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을 때부터 원룸 몇 개를 사서 임대를 주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 임대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하고 계세요. 세 번째,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도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배당주에 투자하면 매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 수입을 보완할 수 있어요. 다만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연금 펀드나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런 상품들은 나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이나 창업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이나 교육 사업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수익을 얻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한 사업을 해볼 만해요. 다섯 번째,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전히 은퇴하지 말고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면 더욱 좋겠죠. 요즘은 시니어 전용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택배나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섯 번째,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대안입니다. 똑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지출을 줄이면 훨씬 여유로워져요.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거나 차를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굳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관리비나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청소나 관리도 편해집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살면 굳이 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차 없이 살면 보험료, 주유비, 정비비 등을 모두 절약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는 것도 대안이에요. 건강하면 병원비도 적게 들고 더 오래 일할 수도 있거든요.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는 것도 노후 준비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금주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아요. 여덟 번째, 가족과 상의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일부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함께 살면서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물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지만요. 요즘은 다세대 주택이나 2세대 주택을 짓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보장하면서도 생활비는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들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기초연금만 해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최대 월 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같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금융 상품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금만 하지 말고 채권이나 적금 같은 안전한 상품들도 골고루 활용하세요.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중요해요. 특히 계단식 적금이나 자동만기 연장 상품들을 활용하면 매월 일정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11번째, 평생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까지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12번째,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품앗이나 공동구매 같은 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나 벼룩시장 같은 활동을 통해 추가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5세가 된 김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해요. 그런데 미리 준비했던 개인연금에서 월 30만 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작은 원룸 하나를 임대해서 월 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도 나와요. 그리고 주식 배당금으로 월 1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월 1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물론 이 정도 준비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박 씨는 연금 대신 아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50대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지금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연금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이나 사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운영이 어려웠지만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운영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하시네요. 한 분은 젊을 때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수리업을 시작하셨어요.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수리를 해주는 일인데 의외로 수요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걸 선호해서 수리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손주들을 돌봐주면서 육아 도우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본인 손주도 돌보고 다른 집 아이들도 함께 돌봐주면서 용돈을 벌고 계세요.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부모들이 신뢰하고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평생 취미로 하던 바느질을 활용해서 수선 일을 하고 계세요. 동네 수선집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시네요. 특히 명품 옷이나 가죽제품 수선은 단가도 높아서 꽤 괜찮은 수입이 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조합하는 것도 좋아요. 수입원이 다양할수록 위험도 분산되고 안정성도 높아지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40대든 50대든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가장 나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연금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만 해결해주는 안전망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위에 추가적인 수입원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긴 시간을 연금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투자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해요. 두 번째는 사기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식의 달콤한 제안에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거든요. 무리한 일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특히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성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복리의 힘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노후 준비를 할 때는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과 인간관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아프면 소용없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건강 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시면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분명히 방법은 있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